뉴스다이브에서는 첫 광고하는 비교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너무 큰 글씨로 적혀 있네요. 128만 원. 자, 3년 이상 같은 인터넷 통신사 사용 중이라면 비교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부분의 약정 서비스로 뭐 인터넷, TV, 정수기 렌탈 등등을 쓰실 텐데 약정이 다 된 상황에서도 유지하고 계시다면 갈아타면 이 비교원을 통해서 갈아타면 그만큼의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는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는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 원, 이렇게 해서 도합 최대 128만 원까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또 본인이 가입하고 지인 추천을 하시면 한 명당 4만 원씩 이마트 상품권을 주신다 그래요. 근데 2명 하면 8만 원, 3명 하면 12만 원 쭉쭉 올라가는 거죠. 보안 사고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던 비교원이고요. 8억 원 보증보험 가입으로 믿을 수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또 휴대폰, 정수기 비교원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는 1670-2571 상담이 가능하고요. 고정 댓글 또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 후에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의 신인규 변호사가 도착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뭔가 이렇게 판을 하나 들고 오셨네요. 아, 예. 저희가 이거 들고 와서 보여줘야지. 그걸 왜 덮어놓고 있어요? 부끄러워요? 부끄럽다기보다는 우리 그 정당 바로 세우기 회원들께서 요즘에 그 정당 혁신에 대한 목소리들을 너무 많이 내고 계시는데 대표는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만들어 왔습니다. 그 위로 약간 들어야지 그 본인이 QR코드가 보일 것 대표예요? 같아요. 예. 아, 그렇군요. 정당은 아니죠. 그렇죠. 예, 정당은 아니고. 정당은 아니고 그럼 일종의 시민운동 같은 건가요? 시민단체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정당이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 분들께서는 바로 정당 가입하는 것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정치의 목소리는 또 내고 싶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당을 바로 세우겠다 이념으로 활동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신인규 변호사가 하고 있는 활동이 저런 거라는 거. 아, 처음 알았네. 네, 저분이 이제 저분을 방송인으로 알고 있는 분이죠, 맞습니다. 변호사인 줄 알았는데. 변호사이기도 해요. 아, 네. 변호사이면서 정치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는 네. 신인규 변호사가 들어왔고. 사실은 뭐 신인규 변호사 왔다고 해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준비한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앞에서 다른 얘기도 했잖아요. 뭐 김건희 얘기도 하고 뭐 여러 얘기를 했는데 저희 댓글창은 계속 합당 얘기입니다. 신 변호사님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고 댓글 안에서도 뭐 이게 의견이 나누어지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특정 인물의 이름을 대면서 막 어떤 험한 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신인규 변호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욕바지를 하고 있죠. 예. 아, 그래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릅니다. 부르죠. 네. 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이 합당 이야기가 나온 이래,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이 있은 후에 초창기에는 왜 그 시기에 코스피 5천 달성하던 그 시기에 이걸 발표했느냐부터 시작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당대표가 왜 독단적으로 진행하느냐 등등의 이야기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데 실제 실익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로 옮겨가더니 지금은 민주당 내에서는 뭐 최고위원들도 서로 갈라져 있는 것 같고요. 뭐 하나의 분열의 양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평가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통합이 분열이라는 말은 언어 모순이고 뜨거운 아이스크림 같은 형용 모순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통합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한다라는 메시지도 내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은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짧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신인규 변호사한테 먼저 좀 말씀을 여쭤보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이게 전격적인 제안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절차 위반 문제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기의 문제도 있고요. 근데 결론은 그 이해찬 전 총리님 상 중에 이게 지금 5일 정도는 묵혀 있다가 그렇죠. 이제 갑자기 이제 이번 월요일부터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제 바로 이제 이견들이 속출됐던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게 사실 뭐 명분이 있냐 실익이 있냐 이거 토론해 보면 저는 답은 간단하게 좀 내릴 수 있다고 봐요. 대표적인 예가 정청래 대표께서 통합해서 한 표라도 더 끌어모으면 이긴다. 이게 정치권에선 통하지 않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면 청년표 갖고 오고 노인표 갖고 오고 중장년층표 갖고 오면은 모든 표를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거라서 사실 원래 정치권에 정당 이름에 통합자 들어가면은 늘 진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저는 나온다고 예. 보거든요. 뭐 여야를 다 떠나서.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 내지는 민주당
집권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는 그 당의 구성원들 이분들이 지금 동의하는 차원에서 아래로부터 바텀업으로 올라오는 에너지냐 아니면 반대로 그런 절차들을 다 뛰어넘고 위로부터의 결단 위로부터의 정치적 결단을 따라와라라고 하는 것이냐 이건 너무 분명하게 전 차이가 지금 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것도 한번 전 기준으로 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결국에는 지금 집권한 지 1년이 안 돼서 8개월 차 된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방향성은 명확하거든요. 중도보수에 대한 확장까지 해서 국민의힘을 청산시키겠다라는 이제 그런 각오로 상당히 운동장을 넓게 쓰고 있는데 그 상황에 이렇게 이제 조국혁신당과 좀 노선이 다른 조금 더 진보적인 쪽과 합당을 하게 됐을 때 이게 과연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더 지원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조금 더 방해 요인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내릴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 권태호 실장께서는 이 판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뭐 사실은 강론으로 들어가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요. 예. 이게 지금 현재는 그 처음에 나온 거는 이제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언젠간 있을 합당을 예. 조금 당긴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한 일주일, 2주일 되면서 이 상황이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예. 당내 여권 내의 권력 투쟁 양상이 점점 더 노골화되고 구체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을 또 많이 하던데 또 뭐 원래 정당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또 정반 합을 이루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우리 양 변호사께서는 아니 뭐 저는 권력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정당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당의 목표인 예.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각자 뭐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정해진 자리 몇 개 안 되는 자리를 가지고 다투는 것도 맞는 거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런 갈등들이 드러나는 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다만 제가 걱정스럽게 보는 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댓글창 분위기도 그렇고 이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끼리도 그 갈등이 오히려 그러니까 정치권에는 당사자들보다 더 치열하게 싸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 간의 다툼이 아니고 민주당 내부에서 민주당 안에서 그게 합당을 결정적이죠. 지지하는 예. 분과 합당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분. 그분들이 막상 그 위에서 다투시는 의원분들만 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사실 정치인들의 다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은 진짜 글자 그대로 다툼을 위한 다툼일 경우가 되게 많다. 특히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지지를 보내는 것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각자 지지가 아니라 서로를 막 원수처럼 대하는 일들이 오히려 윗선이라는 표현이 이상하다. 그 정치를 하시는 당사자들보다 더 심해진 마치 축구 경기에서 이게 자칫 그 팬심이 강해지면 훌리건이 돼버리거든요. 네, 네.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요 인사들 발언을 지금 보니까 이제 언론사들이 그러니까 VS 쳐가지고 뭐 찬반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제 뭐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들도 있고 저희도 지금 그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좀 띄워주실까요? 예. 지금 보면 정청래 대표부터 해서 유시민 전 장관 그리고 지금 문정복 의원이 한쪽 편에 있고요. 또 한쪽 편에는 이현주 최고 그리고 김민석 총리 그리고 강대구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예, 이건 민주당 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실 유시민 장관은 민주당원은 아닙니다만 관련된 발언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대응도 지금 이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사실 이건 이제 오윤혜 씨한테 물어보는 게 제가 봤을 때 정답이라고 봅니다. 이 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난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이 발표가 나왔을 때 두 가지 아쉬운 점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렇게 좀 중요한 아젠다인데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의 큰 헤드들 뭐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충분한 수기와 논의를 거쳐서 최소한 그 당 안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안 나와야지 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됐고 네. 또 하나는 만약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했다면 발표를 할 때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을 크게 설득할 만큼 큰 명분과 실리를 설명해 줬다면 아 그랬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딱히 그것도 없었고 근데 막 이런 와중에 막 차기 대권 이야기가 막 나오니까 갑자기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우린 이제 8개월밖에 안 됐고 이재명 대통령으로 인해서 대통령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아졌고 인물이 없으면 진짜 연임해야 돼 막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런 차기 이야기까지 나왔을 때 그때 좀 거부감이 들었어요. 자 정치권에서만 이슈가 되고 있는 거라면 혹은 정치 고관여층들에게만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라면
이건 몹시 잘못 굴러가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판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워딩 하나하나 긁어가지고 그 워딩으로 인해서 이게 맞네 틀리네 또 이제 막 댓글창 보면 싸우는 경우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주요 포인트들만 보자면 정청래 대표가 제일 처음에 제언을 했고 그 이후에 제안이다 이거는 그리고 당원들의 의견을 따를 것이고 그 절차라는 것도 뭐 토론, 투표 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인가요? 그 당원들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다. 뭐 이런 메시지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붙는 얘기들이 뭐 각 최고위원들도 각각의 이야기를 하고 이른바 이제 정당들끼리 이제 뭐 노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결정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뉴시스가 촬영한 텔레그램 사진 있잖아요. 국무위원 한 명과 민주당 의원 한 명 간에 주고받았던 메시지라고 알려져 있는 밀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해 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뭔가 꼼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 밀약이라는 단어는 사실 저도 굉장히 정말 저런 거는 튀어나와서는 안 되는 게 왜 그러니까 지금 특히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정치에까지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 이른바 효능감이거든요. 우리의 목소리, 당원들이 바라는 것들 그리고 당원 주권 시대 그거 이제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받아들였고 공천 혁신을 이뤄냈다라는 부분들이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당선까지 시켰다라는 그런 효능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어떤 당원 주권 시대와 제일 안 맞아 보이는 게 정말 구태의연한 여의도 정치권에서 일식집에서나 있을 법한 그 칸막이 내에서나 이루어질 밀약이라는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밀약이라는 말이 어떻게 왜 쓰였는지는 아직까지는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그렇게 가능하고 또 주장하고 있으니까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가 나오게끔 만든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 건 맞다. 근데 저는 그 정청래 대표의 당 운영을 이제 우리가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좀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예.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집권하셔가지고 아주 첨예한 정책들을 다 국민들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대통령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단어가 수기예요. 수기. 토론 좀 해봐라. 그리고 결론 내려놓지 말고 서로 다양하게 얘기 좀 들어보자. 대통령은 계속 수기를 좀 답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오히려 민주당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수기가 실종되고 그냥 밀어붙이기, 정광석화, 절차 위반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당원 투표 한번 붙어보자.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의 이런 수기가 배제된 게 과연 민주주의냐 내지는 필요할 때마다 전당원 투표로 그냥 가서 마치 대의제가 무너지는 듯한 그러니까 저는 뭐 전당원 투표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국민 투표를 붙이더라도 대통령은 국민 투표 법에 따라서 붙이는 거지 그냥 뭐 기분 따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정청래 대표께서 지금 이렇게 전당원 투표에 좀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이런 태도는 전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왜냐하면 수기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는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겠다라는 말씀도 이거 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의제라는 거는 우리가 최고위원회도 대의제거든요. 당원들이 매일 의사를 볼 수 없으니까 사람을 뽑아가지고 위임을 하는 형태인 건데 가라면 가고 서라면 쓰면은 지도부는 자판기입니까? 전당원이 하라는 대로만 그러면 OX 퀴즈 물어가지고 O 그러면 가고 X 그러면 서고 이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의제로서의 기능은 기능대로 하면서 또 필요할 때는 전당원에 대한 뜻도 절차대로 물어나가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내지는 공화정의 하나의 그 메커니즘이고 틀인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 그게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수기할 건 수기를 안 하고 수기 안 할 거는 그냥 밀어붙이는 식의 좀 반대로 자꾸 이렇게 가는 듯한 모양새가 저는 너무 좀 강하게 느껴져서 저는 민주당원은 아니지만 민주당 응원하는 이유가 결국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당의 역할론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전 그런 차원에서는 이 합당을 그 운용해 나가는 그 절차를 밟아 나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짚어볼 부분이 너무너무 많고 구멍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신은규 변호사의 의견은 이게 누군가의 의견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신은규 변호사 개인의 의견인 거죠. 예. 네. 저는 권태호 실장께 여쭤보고 싶은 게 언론사에 계시면 그 텔레그램에 나왔던 국무위원하고 장관 누군지 몰라요? 지금 거론된 사람 있죠. 거론된 사람 다 아시잖아요. 그 누가 거론된지. 거론된 사람 아시는데 일단 김민석 총리는 이제 본인이 자꾸 거론되니까 이제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본인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또 지금 저 텔레그램을 보내는 분은 여성 의원으로 이제 추천이 그 정도는 너무 너무 많이 얘기 너무 많이 하시고 예. 우리 권태호 실장께서 이게 돌아가는 법을 잘 모르셔가지고
던지면 턱턱 걸립니다. 나쁜 사람이네 알면서 지금. 나는 모르겠는데. 몰라도 돼. 네. 모르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 빅스피커들이시고 다 국회의원들이시고 여기 나오신 분들도 다 빅스피커잖아요.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고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람 자체를 나락 보내고 그 사람이 해왔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식으로 그렇죠. 그 사람을 예. 너무 미워하거나 부정하는 지지자들의 그런 아군한테 맞는 칼이 더 아프듯이 지금 나라를 내란으로 몰아서 망국으로 이끈 윤건희를 아직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왜 우리는 믿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응원할게 지지할게 이런 마음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게 약간 대리전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스피커 얘기하셨지만 어느 채널에서 누가 나와서 이런 말을 했더라. 거기는 누구 편이다. 막 그 편 누구 라인이다. 뭐 또 저쪽은 누구다. 뭐 와. 그 라인이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자꾸 채용 라인이라고 하는데 줄 없어요. 아무 라인도 없어요. 저도 라인이 없어요. 체육을 뭐 김어준 씨가 불렀는데 안 갔다고 하더라. 뭘 그런 라인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또 갈라지나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하지 않았으면 예. 좋겠어요. 다 같은 방향이잖아요. 윤혜 씨가 아침 방송 못하는 건 못 일어나서입니다. 체육을 라인을 만들 네. 능력이 없습니다. 맞아요. 오후 2시가 편안한 거예요. 저희도 오후에 하니까 배지 뷰리핑에는 못 나옵니다. 진짜 서로 편가르지 말고 같은 방향으로 가되 아닌 거 나 이거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요렇게 근데 되게 중요한 말씀이 해주시면 진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포인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 저도 제 소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누구랑 상의한 적도 그렇죠. 없고 그냥 보고서 이거는 좀 잘 됐네 잘못됐네 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비판보다는 그렇지. 너 누구 신인도 편이야? 너는 누구 편이야? 너는 어디서 정치를 시작했고 너는 과거가 어때라는 식으로 또 돌아가 버리니까 물론 뭐 저의 과거도 걸어온 길이니까 다 저는 그럼요. 평가를 예. 받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사안에 대한 논쟁과 내용이 휘발돼 버려요. 그러면서 그냥 감정적으로 상대를 오히려 그냥 다 이렇게 배제해 버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움직임은 그건 민주주의도 아니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아까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방첩사의 명단 있잖아요. 그 명단 만드는 시기의 어떤 공격은 맞아요. 민주주의가 아니죠. 아 쟤는 최강욱이랑 가까운 라인이야로 쭈르륵 적어놓고 무슨 말을 해도 최강욱인 것처럼 해버리면 안 되고 그 전제가 제가 아까 이제 당원주권주의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당원주권주의가 성숙을 하려면 아까 제가 밀학이라는 말은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한 이유하고도 일맥상통을 하는 것처럼 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평소에 어떤 것들이 추진되고 있고 그의 득실은 무엇인 거고 걱정되는 점이 무엇인가를 평소에도 잘 알고 계셨을 때 그럴 때 아젠다가 튀어나와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들이 좀 정리가 돼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머릿속에서 이미 정리가 된 상태에서 각자의 의견을 표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성숙이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민주당도 좀 부족한 거예요. 저는 네. 그 민주당이란 정당이 이제 500만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와. 진짜 그 부피로 치면 엄청난 볼륨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서 과거의 어떤 문법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뭐 앞서 우리 권태우 실장께서 정반합을 통해서 이런 어떤 혼란의 시간이 있지만 어떤 방향을 향해서 흘러가겠죠. 큰 흐름은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강론들로 뭐 그 안에서 자신의 이해들 때문에 움직이는 정치인들의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각각의 것에서 평가를 하면서 유튜브 시장이 열리고 난 다음에 댓글창에서 너무 아픈 바늘들을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딘지 뭐 정해놓지도 않고 막 찔러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좀 지혜롭고 슬기롭게 좀 이겨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극복하실 듭니다. 거야. 네. 우리는 또 극복할 그 겁니다. 아마. 극복이라는 네. 게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K 민주주의라는 게 거기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민 의식 뭐 이게 정당 정치를 하는 것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식이라는 게 절대 낮지 않다. 맞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잘 극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 뭐 주요 정치인들의 그 강론 발언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맞냐 저렇게 가는 게 맞냐로 간다면 이건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저도 마무리 말씀 하나만 드리면 딱 기준을 두 가지만 봤으면 좋겠어요. 합당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편이 더 국민에게 좋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는 어떤 게 더 좋냐. 요 두 가지 기준을 놓고 하면 뭐 정치인들끼리 내가 더 공천 받아야 되고 내 사람이 더 이건 말고 네. 국민들과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 역할이 집권 여당의 아주 큰 책무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놓고 토론하고 결정하면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다이브에서는 첫 광고하는 비교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너무 큰 글씨로 적혀 있네요. 128만 원. 자, 3년 이상 같은 인터넷 통신사 사용 중이라면 비교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부분의 약정 서비스로 뭐 인터넷, TV, 정수기 렌탈 등등을 쓰실 텐데 약정이 다 된 상황에서도 유지하고 계시다면 갈아타면 이 비교원을 통해서 갈아타면 그만큼의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는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는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 원, 이렇게 해서 도합 최대 128만 원까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또 본인이 가입하고 지인 추천을 하시면 한 명당 4만 원씩 이마트 상품권을 주신다 그래요. 근데 2명 하면 8만 원, 3명 하면 12만 원 쭉쭉 올라가는 거죠. 보안 사고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던 비교원이고요. 8억 원 보증보험 가입으로 믿을 수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또 휴대폰, 정수기 비교원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는 1670-2571 상담이 가능하고요. 고정 댓글 또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 후에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